안녕하세요. 저는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공 주임교수 김승인입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과 처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코로나 시대의 학습 챙김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후 자녀들의 생활 습관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년 초 한국에 코로나 감염증 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우리 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등교 혹은 비대면 화상 수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상담실에는 보호자분들이 자녀와 크게 싸우고 방문하셔서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도 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거나 유튜브만 봐요. 혹은 우리 아이가 맨날 늦잠만 자고 제 시간에 온라인 수업도 듣지 않고 매번 몰아서 공부를 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제한된 생활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마도 여러분의 이러한 고민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부 습관이 제대로 들지 않은 우리 아이 혹은 일상생활에 의욕을 잃고 게임이나 동영상만 보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에 방문하는 보호자분들은 상담사들에게 자녀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종종 아이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다가 들키면 아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보호자분들의 고민,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일주일에 한 번 50분, 그리고 단회기만의 상담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변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직 중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도 학습 동기를 상실하거나 잦은 지각과 결석을 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인 대학생들도 코로나 시대에 자기관리, 시간관리, 성적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아동 청소년인 우리 아이들은 이 생활관리라는 것이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자녀들의 거짓말,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들킨 후에는 자꾸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라며 자녀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리고 저 포함해서 누구든 무언가를 하다가 들키게 되면 당장 비난받거나 혼날 것들이 염려되어서 변명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보호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거짓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자녀의 도덕성을 과하게 염려하거나 자녀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보호자분들, 어쩌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불규칙한 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단 둘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부모님, 보호자분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 역시 자신이 성실하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금세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상담실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마음먹은 만큼 잘 되지 않는다. 나도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눈물을 짓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는 저도 이렇게 나태하게 구는 제 자신이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 습관, 또 학업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녀 상담이 끝난 후에 보호자 상담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자녀 상담을 기반으로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자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100이면 10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이가 상담사 선생님 앞이라 반성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반성한다면 진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모두 다 변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이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보호자분들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예상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게으르게 지낼 거야? 여러분의 예상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들을 공통점을 잡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혹시 속으로 뜨끔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혼이 나고 아니다. 나는 그냥 딴 거 한 게 아니라 잠깐 유튜브 본 것 뿐이야. 정말 잠깐 쉬는 시간에 게임한 것 뿐이야. 이렇게 해도 부모님들께 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혼나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반항? 변명을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보호자와 아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생각, 성격 등을 단정 짓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녀들의 학습 동기 혹은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생활을 높이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차드 라이언은 1975년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내재적인 이유와 외재적인 이유에 의해 참여했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인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야 라는 게 바로 내재적인 이유고요. 외재적인 이유는 주변에서 너는 이것을 해야 해 라는 지속적이고 그런 강압적인 명령 혹은 뭔가 다른 보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외재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재적인 이유, 외재적인 이유 두 가지 이해가 가셨죠? 네. 그래서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자기 결정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이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장에 대한 경향과 심리적 욕구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즉,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외부의 영향과 간섭 없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인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점,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에 대한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재적 동기 기억하시나요? 즉,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동기를 의미하죠.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바로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 저하와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성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저는 상담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자율성이 낮아진 아이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must, should. 자, 이러한 표현들을 당위 주장이라고 합니다. 당위 주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소리 안에서 당위 주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하지 않니? 바로 이 표현이 대표적인 당위 주장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학습 동기를 저해하는 표현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매우 낮추는 표현입니다. 물론 자녀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보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저도 매우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보호자분들이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사용하는 이러한 사소한 표현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장차 성인이 될 자녀들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표현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해야 한다. 학생이 해야 될 것은 공부이다. 라는 당위적인 주장보다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혹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머릿속에서 상상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이런 과정들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 대화의 귀결점은 결국 학업을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화에서의 핵심은 바로 주어를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어. 이것이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희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 혹은 되고 싶은 어떤 직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공부가 그것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혹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공부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다. 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것 혹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견뎌야 한다라는 생각도 같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릿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그릿이라는 개념이 부모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릿은 GRIT라고 하는데요. 덕 월스라는 학자와 그녀의 동료들이 2007년에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입니다. 자, 그릿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열정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 학자들은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그릿의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릿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러닝머신을 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 30분 러닝머신을 탈 거야 라고 했는데 25분 정도 탔을 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면 30분 중에 25분이나 했으면 그래 충분히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과 혹은 내가 30분을 목표로 잡았는데 25분 됐으니 5분만 더 하면은 30분을 달성할 수 있어. 자,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전자와 후자 중에서 이 후자가 그릿이 높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끈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성실성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릿과 관련해서 진행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릿은 개인의 지능이나 역량, 재능 혹은 사회 경제적 환경, 소득, 벌이, 사교육 정도 이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입니다.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릿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릿이란 우리가 가진 돈, 경제적 위치, 사회적 위치와 다르게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그릿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와 열정이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율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보호자들 역시 자율성을 저해하는 잔소리를 찾는 인내력을 갖고 자녀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대화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즉, 여러분 역시 아이들을 혼내고 싶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있는 그릿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최근 헬리콥터맘, 최근은 아니지만 헬리콥터맘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헬리콥터맘은 아이들의 주변에 빙빙 맴돌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러한 양육 태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 부모님들을 이 학업 열정이 과다한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맛바람이 세다고 하죠. 그런 분들을 헬리콥터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헬리콥터 맘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서양, 서구 국가에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헬리콥터만은 아이들의 주변에 점점 맴돌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학원 A가 끝나면 기다렸다가 차에서 바로 밥을 먹이고 학원 B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해나가게 하기보다는 너 밥 먹고 학원 A 가야 돼. 자, 학원 A가 끝나면 학원 B 가야 돼.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의무, 과업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자, 헬리콥터 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그러한 헬리콥터 맘 아래에 있는 아이들의 자율성도 매우 저하되어 있고 앞서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독립성도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제가 코로나 시대의 학습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장의 학업을 재촉하는 잔소리보다는 저는 자녀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미래를 희망하게 될 때 자녀들의 학업이나 성취 동기가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자 한다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 주장적인 표현이 아닌 보다 긍정적인 희망을 이뤄나가는 수단으로서의 공부, 그 부분을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자녀와 보호자들 간의 신뢰로운 관계도 형성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상담이 참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시대 이후 한 3개월, 4개월 이후부터 의외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굉장히 크게 싸우고 상담실에 오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급하게 상담실에 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잔소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단순한 잔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참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부모님들의 염려 혹은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당장 잔소리를 하면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제한된 생활 속에서 많이 힘들고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거나 또 자녀들의 그런 나태하고 게을러져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답답하신 마음을 느끼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 좀 더 길게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능하고 또 자율성 있고 또 관계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님들의 이러한 태도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 아이에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우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바로 이 세 마디가 여러분과 아이들의 관계를 더 나게 발전시키고 또한 아이들이 자신을 관리하는 필요성,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굿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매우 반가웠는데 어찌 보면 뻔할 수도 있는 얘기이지만 이 뻔한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마법적인 해결책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아이들을 신뢰하는 한마디가 쌓이고 또 쌓여서 훗날 유능하고 또 멋진 성인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는 코로나 시대의 마음챙김이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